네, 오늘 유형 15번 볼게요. 그 앞에 밀려 있는 거 다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형 15번. 그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우리 정규 수업 월수금 전에 4시까지 들어와가지고 2시간씩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마플 시너지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집을 한 권 더 끝내자라고 얘기했잖아, 그제? 올림포스 고난도. 만약에 내가 마플 시너지도 제대로 못 끝내면서 올림포스 고난도까지 하고 막 이래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올림포스 고난도를 하는 대신에 평상시에 수업 시간 외에 시간 내가지고 마플 시너지 다 교재 다 밀린 거 다 해야 돼. 알겠지? 1등급까지는 못 하더라도 서술형까지는 다 끝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유형 15번. 15번 유형. 자, 닫힌 구간에서 fx가 불연속이 되는 실수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면, 자, 0과 3 사이에서 fx가 가우스 x-1의 가우스야, 그지? 뭐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은 다 될 것 같은데? 자, x의 범위가 0과 0 이상 3 이하라 그랬으니까 이 가우스 안에 있는 요 값들을 갖다가 우리가 변형할 수 있겠지?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 먼저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라고 한다면 x-1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2까지라고 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 값들을 하나씩 뜯어줘야 돼. 정수로 1씩 -1 이상 x-1이 0 미만, 0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까지잖아, 그지? 뭐 x-1이 2일 때 이렇게 뜯어주고, 자, 이때는 fx가 얼마니?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1이지. 이때는 0이지. 이때는 1이고. 그지? 이때는 그냥 정수니까 2겠네. 그럼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0부터 1까지지. 여기는 1부터 2까지고, 2부터 3까지, 이때는 3일 때.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x축, y축, 0 이상 1 미만. 아, 잘못 그렸네. 0 이상 1 미만일 때 -1이지. 0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렇게 됐잖아. 맞아? 그럼 불연속 점인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잖아. 맞죠? 뭐, 별거 없죠? 음, 자, 323번 볼까? 323번. 자, 323번에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의 x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지. 이게 의미가 하는 게 뭐야, 이게? 이 뭘 의미하는 거니? 주기가 5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에서 주어져 있는 fx의 모습은 0과 3 사이에서는 이 모양이고,
3초가 5 이하에서는 요 모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주기가 5잖아, 그지? 그럼 0부터 5까지. 그만큼씩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맞지? 그럼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첫 번째로 미지수가 두 개가 있잖아, A, B가. 그지?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은 두 개 나와야 되고 3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3 집어넣은 게 밑에다가 3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되니까 B가 5라는 걸 구했고, 두 번째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0부터 5까지 그려지는 함수고 5부터는 또 다시 얘가 반복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0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값이랑 5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연결되니까 주기가 5마다. 여기다 5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B가 5니까 5 이렇게 해주면 A 값도 나오고, 이런 방법으로 풀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얼떨결에 유형 16번까지 해버렸네. 다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해봅니다. 324번 유형 17. 자, y는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와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하여라. 얘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걸 기본으로 이제 활용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근데 얘는 좀 간단해. 자, 먼저 보면 다현이는 왜 칠판 안 보고 뭐 하는 거야? 혼자 푸는 거야? 자, y는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자, y는 t라는 상수함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몇 개야? 두 개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세 개, 교점이 네 개, 교점이 두 개, 여기서부터 교점이 없다, 그지? 그러니까 t의 값이 여기가 1이잖아. 자, t가 1보다 큰 구간에서는 그 함수를 뭐라 그랬어? ft라 그랬지? ft는 얼마야? 2가 될 것이고, 두 개니까. 그 다음에 t가 1이면 ft는 3개, 그 다음에 4개지? 언제? t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t가 0일 때는 2개. t가 0보다 작으면 없단 말이지, 교점이. 이해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야 돼. x축, t축. 이렇게 해놓고 1보다 크면 2다. 2가 될 거고 1이면은 3이네요. 찍어주고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4다. 0일 때는 2네. 0보다 작을 때는 없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지? 이 핑크색으로 된 게 우리가 구하는 FT야. 자, 기억 F1은 3이다. 맞죠? 여기가 3이잖아. 여기는 4고. 두 번째, 1의 자극한인 FT는 4다. 1의 자극한이면 어디야? 이쪽이지? 4네. 맞죠? 디귿, 열린 구간에서 불연속점은 2개이다. 자,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4까지? 왜 이렇게, 왜 마이너스 1부터 4라고 얘기를 했을까? 저 이해가 안 가네.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불연속점은 하나, 두 개, 맞지? 그지?
볼록병은 두 개다. 그렇게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먼저 주어진 그래프를 그리고 어,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주어진 식을 맞춰보는 겁니다. 자, 329번 같은 경우에도 직선과 원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어. 맞지? 자, 그러면 요거 나중에 너네들이 해볼 건데 원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원의 중심이 얼마야? 0,3이란 말이지. 저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야. 그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먼저 교점이 없지 지금은. 그럼 이렇게 접하면은 교점이 한 개 생기겠지. 그럼 접할 때는 어떻게 구하니? 원의 중심이 0,3이잖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똑같을 때? 원의 반지름인 루트 5랑 똑같을 때 교점이 접한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것은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을 때 두 군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두 군데에서는 1이겠네. 여긴 0이겠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는 몇이겠어? 2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이거 한 것처럼 이러한 끊어져 있는 상수함수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연습해봐.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8번은 각각의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형태로 되어져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어, 연속성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래프의 개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330번. 기억. fx는 구간 여기에서 연속이다. 자, 이 표현은 지금 자,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1 합집합 1 콤마 무한대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괄호 쳐 있는 건 우리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콤마 3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 초과 3 미만 이런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열린 구간. 그런데 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열어놓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열어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가 빠져 있어? 합집합인데 1이 빠져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1을 제외한 실수 전체라는 뜻이야. 그러면 기억을 보면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얼마니? x는 1이 점근선이지? 그러니까 1을 제외한 곳에서 연속이지. 맞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돼? 이런 모양이 되잖아. 1을 제외한 곳에서 연속이다. 맞는 말이고.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너네들 이거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니? y는 루트에 2-x다. 자, 이런 모양은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서 원래 원형이 뭐야?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무리함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면은 이 원래 형태 얘를 어떻게 그려줍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맞지? x가 음수여야 되니까. 걔를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1, 2 돼서 우리는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 연속이다. 맞지? 맞죠? 디귿. 이것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보세요. 자, fx가 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줄도 모르고 이거 뭐 어떻게 그치?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모르잖아. 요거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미적분까지 가서 분수를 미분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요거를 갖다가 그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못 그리니까 우리는 뭘 생각을 한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자, 연속함수하고 연속함수는 서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연속인데 단 나눗셈을 할 때는 주의하라 그랬지.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예, 이거 0이 안 되잖아, 그지? 이 이차 함수는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x축하고 만나지를 않아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지. 그러면은 0이 되지 않고 2차 함수니까 연속함수, 얘도 연속함수. 연속함수끼리 나눠도 연속함수. 따라서 디귿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거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유형 19번. 자, 거의 개념을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연속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속함수끼리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애들이 아니라 x는 a에서만 연속이다 지금. 그죠? 나 지금 어디 하고 있어? 거의 개념하고 있습니다. 개념. 그 초록색 칸. 초록색이야, 파란색이야. 자, 더하고 빼도 연속이고 상수를 곱해도 연속이고 곱하고 나눠도 연속인데 나눗셈은 분모를 조심하라. 분모는 0이 아니다. 표현이 있네요. 합성함수 얘기는 없다, 그지? 자, 2번. fx하고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나눈 것도 연속이다. 0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3번도 뭐 0이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다.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되게 장황하게 써놨네. 그지? 자, 336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분수함수인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생각해봐. 분자는 1차식이지, 그지? 분자는. 직선은 연속이잖아. 밑에 분모 2차식이지. 2차 함수도 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연속함수끼리 나눠도 연속인데 단 조심해야 되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a는 8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야 한다.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부터 7까지를 더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걸 다루고 있네요. 자, 유형 20번. 자, 유형 20번에는 개념이 되게 길게 나와 있어, 그지? 자, 이거를 같이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자, 1번.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fx의 제곱도 연속이다. 자, 여러분, fx의 제곱이라는 것은 fx 곱하기 fx죠. 그럼 연속함수끼리는 곱해도 연속이지. 이건 뭐 어떤 다른 제약이 없잖아. 나눗셈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제약이 있지만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건 제약이 없어.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참인 거야. 2번. 자, 2번은 틀렸지. 왜 틀렸어? 분모인 gx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는 말이죠. 3번. 자, fx와 둘이 더한 게 연속함수면 gx도 연속함수다. 봐봐. fx랑 fx 더하기 gx가 연속함수래. 그랬을 때 gx도 연속함수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연속함수끼리는 서로 빼도 연속이지, 그지? 그러면 너가 너를 빼. 그럼 gx 나오잖아. 연속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4번. 자, fx가 연속함수야.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도 연속함수야. 그랬을 때 gx도 연속함수냐?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맞지? 그럼 봐봐. 얘랑 얘도 연속이래. 그랬을 때 gx도 연속이냐?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요 모양을 끌어내려면 뭐 해야 되니? 나눠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나눠봤을 때 우리는 fx가 0으로 안 간다는 말이 있느냐 이거지. 없지. 그래서 거짓. 자, 5번 보세요. 5번.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겁니다. 방금 전화가 왔네. 자, 그 다음 몇 번이니? 5번 있잖아. 자, 여기다가 밑줄 치세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모든 실수 밑줄. 5번.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자, 5번에 보면 모든 실수에서 fx하고 gx가 연속이래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fx하고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이런 전제가 있었지만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경우지. 그랬을 때 합성한 것들은 연속이다. 참이겠지, 그지? 그런데 이거 참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거 사실은 잘못됐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게 있어야 되잖아.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여간에 포함돼야 된다. 이 말이 있어야 돼. 그지? 얘는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쟁점, fx하고 gx가 x는 a에서만 연속이었다면 합성한 것은 이 gx가 항등함수가 아니라면 연속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fx하고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면 합성한 것도 연속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는데 빼먹었어. 뭘 빼먹어?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여간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걸 빼먹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 메모해놔. 알겠지? gx의 치역이 fx. 근데 이게 두 개 다 있잖아. 여기에서는 뭐야?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여간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지. 이 두 가지 말이 있어야지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거의 6번. 6번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fx하고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합성함수는 항상 연속이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gx가 항등함수여야 한다고. 그치? 이해될 겁니다. 자, 7번에 보면은 합성함수가 연속함수라면 봐봐. 합성함수가 연속함수래. 그러면 이 안에 있는 gx도 연속함수일까? 이거는 말도 안 돼.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야, 너네들 왜 이렇게 자꾸 칠판 안 보고 자꾸 고개 떨어뜨리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자, 이 gx랑 fx랑 합성을 한 게 연속이래. 그랬을 때 이 gx도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이건 당연히 거짓말이겠지. 왜? 예를 들어서 너네들 fx가 그냥 상수함수라고 쳐봐. 그냥 fx는 3이야. 그러면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3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연속함수라고 하면은 이 gx가 불연속인 애를 집어넣어도 fx는 무조건 3이야. 그러니까 거짓이겠지, 그치? 뭐 당연히 거짓입니다, 이거는. 자, 8번. x는 a에서 fx하고 gx가 불연속이면 둘이 곱한 것도 불연속이다. 이것도 아닐 것 같아. 왜냐면 봐봐. x는 a에서 fx하고 gx가 불연속이래. 여기가 a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봐. 이게 fx야. 이게 gx야. 그지? 그러면은 이게 fx고 이게 gx면은 둘 다 지금 x는 a에서 불연속이잖아. 내 둘이 곱했어. 곱하면 다 0이지. 그지? 그럼 얘는 연속인데? 상수함수잖아. y는 0.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이다. 책에는 선생님이랑 다른 예를 들어놨다, 그지? 마이너스 1과 1,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놨네. 얘네들도 곱하면 둘 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연속이지만 각각은 불연속이더라. 이해되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를 있잖아. 요 유형을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검토를 했냐면 여기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나 집에 간다. 나 집에 갈 거야. 나 진짜 집에 간다. 그러면 나 집에 가. 자, 자, 여기를 왜 이렇게 일일이 내가 검토를 했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옆에처럼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합답형이라 그래. 합답형.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 이런 게 어려워. 자, 다음 보기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기억, 2번 니은, 뭐 5번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지. 정확하게 참 거짓을 알지 못하면 틀려 이런 것들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야? 정답 옳은 것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더 어려워. 그지? 그래서 이런 유형은 꼼꼼하게 너네들이 정확하게 증명하면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9개 유형을 하나하나 다 검토했어요. 좀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유형 21번에는요,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나와요. 유형 21번. 자, 최대 최소의 정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내용의 정리야. 사실은 이 최대 최소의 정리는 미분에서는 되게 중요한 증명 방법의 도구야. 뭐 로피탈의 정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증명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최대 최소의 정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롤의 정리 뭐 이런 거 증명할 때도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뭔지만 볼게. 뭐냐면 어떤 닫힌 구간 내에서 어떤 함수가 연속이라면 그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데. 잘 봐.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이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갖는데. 선생님, 열린 구간은 안 돼요? 열린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를 못 가져요? 안 돼. 왜냐면 이럴 수가 있잖아.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이럴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열린 구간 A와 B에서 연속인데 최대값이 얼마야? 모르지. 뚫려 있으니까. 최소값도 모르지, 그지? 이것 때문에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한 거야. 뭐 당연한 얘기 아니니? 그치? 자, 344번. 열린 구간 0과 5에서 정의된 함수 fx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기억 1 이상 2 이하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 같죠? 최대값이 2를 가지죠. 닫힌 구간 2와 4 사이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안 가지지? 왜냐면 3에서 뚫려 있잖아. 닫힌 구간 3, 4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최대값 가지는데 4일 때 거기 뚫려 있잖아. 4에 막혔지 거기. 4일 때 3이지. 최대값 3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만 학습할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렵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 유형 22번에서는요, 사이값의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이값의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 첫 번째, 먼저 봐봐.
1번, 거기 개념에 설명해 보세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고, fa랑 fb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 자,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이 자리가 fa고, 이 자리가 fb래.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연속이라 그랬지. 그럼 얘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속이라고 봅시다. 어,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들 중에서 이 값을 K라고 했을 때 이 K를 만족시키는 X값인 C가 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 이게 사이값의 정리야. 내 말 이해돼? 실제 개념에 대한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개념에 대한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시속이, 이게 시속이라고 봐봐요, 시속. 이게 시속이야. 시속 90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 내 차가 운전해서 가다가 시속 90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 그랬을 때 나는 적어도 두 번 시속 70을 건드렸다. 건드렸다라는 표현이 맞나? 나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시속 90을 한번 건드렸다면 90에 도달한 적이 있었다면 나는 적어도 시속 70을 두 번은 건드렸다고. 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속도가 0이야. 그럼 봐봐. 90을 건드렸다고? 그럼 찍고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시속 70인 거를 최소한 두 번은 건드렸다고.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한 번. 그래, 안 그래? 이게 사이값의 정리야. 내 말 이해돼? 요걸 다른 표현으로 또 얘기한다면, 자,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밑에 있는 2번에 대한 설명인데, 별로 어렵지 않아. 당연한 얘기니까 선생님 칠판 봐. 자, 1이라는 x축의 좌표가 있고, 2라는 x축의 좌표가 있어. 근데 어떤 fx라는 함수가 1을 집어넣었더니 양수가 나온다? 그리고 2를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 fx는 이 1과 2 사이에 적어도 실근을 하나 가져. 그치? 왜 적어도 하나를 가진다는 얘기를 할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세 개를 가지잖아, 그지? 내 말 이해돼? 적어도 하나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 한 개는 최소 가지게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사이값의 정리야. 부호가 달라야 돼.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하고 있어야 근을 한번 가지겠다는 얘기지. 아니, 선생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때 양수고 이때 양수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근을 두 개 가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때는 이럴 수도 있잖아. 근을 안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때는. 이해돼요? 이게 사이값의 정리야. 별거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 354번하고 355번을 한번 보세요. 자, 354번 볼게. 다음 보기 중, 다음 보기 중, 방정식 이것의 실근이 속하는 구간을 모두 골라라. 이랬지,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봐야 돼. 귀찮아도. 자, 뭘 대입하는데? 기억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 둘이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면, 그 안에 근을 하나 가지는 거야. 근데 둘이 부호가 같잖아? 그럼 그 안에 근이 없는 거야. 알겠지? 내 말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이값 정리의 활용.
자, 사이값 정리 활용해서는요, 여러 가지 우리한테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줍니다. 358번 볼게요. 358번. 연소함수 fx가 f-1은 1이고, f0은 2고, f1은 마이너스 1, f의 2는 이것이다. 뭐예요? 별거 아니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다 집어넣지, 그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진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1, 0, 1, 2 해서, 마이너스 1일 때 1이고, 0일 때 2고,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 2구나. 그럼 그냥 연결해줘, 이렇게.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겠네. 야,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 해주고 싶어. 362번. 362번. 자, 연소함수 fx가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2에서 x의 제곱 fx는 2x 더하기 1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간이 어떤 구간이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구간 내에서. 그치?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 기분 나쁘게 생겼지만 방정식이잖아. 한쪽으로 다 넘겨. 그래서 x의 제곱에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기분 나쁘게 생긴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방정식인 거야. fx가 1차면 얘는 3차 방정식일 것이고 그지? fx가 2차면 4차 방정식이겠네. 자, 얘가 이 마이너스 1과 2 구간에서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대입해 봅니다. 자, 얘를 내가 gx라고 할게요. 그러면 g-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고 f의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니까 더하기 1이네. 맞아? f-1은 얼마래? 1이라며. 1 더하기 1이니까 2구나. 너는 양수. 이렇게 하라는 거야. 두 번째, g 이제 0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지? g0은 0 됐네. 얘도 0이네. 빼기 1이니까 음수다, 그지? 요 사이에 근이 하나 있네요. 맞아? 세 번째, g1은 1 집어넣으면은 f의 1 빼기 3. f1 얼마야? 3이네? 이게 0이다, 얘는. f2는 2, 그럼 g2는 4, f의 2, 마이너스 5, 2, 4, 8, 양수다. 3이니까, 그지?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떤 경우야? 자, 이거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양수, 0일 때는 음수, 1일 때는 0, 2일 때는 0보다 큰 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겠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이해돼요? 자, 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은 어떤 유형으로도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냐면 365번 같은 유형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365번. 자, A, B, C. 자, 이러한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그 2차 방정식이 x-a, x-b, x-b, x-c.
x-c, x-a는 0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두 실근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 중 대소관계를 구하라 이랬어요. 그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먼저 x축을 딱 그려줘. 그 다음에 a, b, c가 다음 순서대로 대소관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a, 너를 b, 너를 c라고 놔줘. 그런 다음에 a를 먼저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0 되고 0 되고 여기다가 남아있는 것은 a-b, a-c 이렇게 남지. 자, a가 제일 작으니까 얘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겠네. 그러니까 이때는 플러스네요. 맞아? 자, 두 번째로 b를 집어넣으면 0 되고 0 되고 너만 남는다. 그러면 b-c와 b-a가 될 건데 b-a는 양수, b-c는 음수니까 너는 음수겠다. 이해돼? 같은 방법으로 c를 또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내 말 이해 안 되는 사람 다 되지? c를 집어넣으면 0 되고 0 되고 자, 누구만 남아? c-a, c-b만 남는다. 자, c가 제일 큰 거니까 둘 다 플러스겠지. 따라서 이때는 양수인 거야. 그럼 봐봐.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네. 맞죠? 그러면 근은 어디 있겠어? 너가 알파고 너가 베타겠지 뭐. 알파 베타 중에 누가 크대? 알파가 더 작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소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A, 알파, B, 베타, C. 이해되지? 이런 유형으로도 문제가 나오더라고. 자, 366번 같은 경우가 사이값을 정리해서 문제가 나오면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차피 풀어보라고 해도 못 풀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합시다. 자, 366번. 극한이랑 사이값의 정리랑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인데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 이게 p고 1 마이너스 x분의 q. 자, p가 양수고 q가 음수다. 자, fx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겠는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가? 자, 그럼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식이죠. 자, 지금부터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극한인데요.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0이다, 그지? 그럼 얘도 0이 돼야 돼. 왜? 0분의 0꼴이어야 수렴하니까. 맞지?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1은 0이구나. p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여기서는 1이잖아. 그럼 또 0분의 0꼴이겠지, 그지? 자, 그럼 f의 1이 또 0이겠구나.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은 나는 fx가 도대체가 다항함수인지,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여러 가지 배웠구나. 수원을 배웠으니까. 다항함수인지, 지수함수인지, 로그함수인지, 삼각함수인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근이라는 건 나는 알았다, 그지? 그러면 나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거야. fx를 x-1과 x 플러스 1 해놓고 뒤에 붙어 있는 애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gx라고 해버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이 위에다 올릴게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얘를 이 위에다 올리면 x 더하기 1 지워주고 누구만 남아? x-1 곱하기 gx가 남고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g의 마이너스 1이 p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요? p가 양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P가 양수지. 그러면 얘도 양수니까 G-1은 뭐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 이해됐어? 두 번째. 얘를 여기다가 다시 올릴게. 여기서는 x-1이고 여기서는 1-x. 조심해야 되지. 부호가 달라. 자, 그럼 약분시켜버리면은 부호 반대로 까고 x 더하기 1에다가 gx 붙어주는데 x가 1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g1이 올 거고 이게 q라는 얘기잖아요. q 음수라며. 그럼 얘도 음수니까 결국 g1은 얼마다? 양수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나는 이거를 알았고 gx에 대해서는 이걸 알았네. 그러면 자, x축을 딱 잡았을 때 fx라는 것은 마이너스 1과 1에서 fx는 근을 가지는 애고 gx는 g-1일 때는 음수지. 그제? g1일 때는 양수지.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근을 하나 가지네. 알파라는 근을. 따라서 fx는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1에다가 알파라는 근이 하나 더 있는 거네. 맞잖아. 그래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가지는 거지. 나 말 이해돼요? 나 이해 안 되는 사람 다시 해줄게. 괜찮아. 창피하지 말고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게 뭐가 창피한 거야? 알겠어? 자, 여기 366번 같은 문제가 그래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 옆에 있는 유형은 이제 사이값의 정리의 활용에 대한 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369번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육상 선수가 초속 11m의 속력으로 정지하지 않고 트랙을 한 바퀴 돌아서 출발선에 왔을 때 속력을 재어보니까 똑같이 11이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렇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봐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속력이 초속 11이었던 구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트랙을 출발할 때 0에서부터 출발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1보다 맨날 낮은 속도로 달리다가 도착했으면 평속이 11이 되겠니? 아, 11km의 속력으로 출발선을 떠났구나. 그지? 0에서 출발한 게 아니네. 출발선이 여기였어. 도착해도 여기였던 거지. 그러면 얘는 그냥 기계처럼, 진짜 로봇처럼 시속 11로만 계속 달렸을 수도 있겠지만, 시속 11보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11,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이 11m/s인 순간이 적어도 3번은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넘었다면 떨어지면서 한 번, 그리고 계속 11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이러면 정말 속력이 11이었던 구간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거고, 최소 존재하는 걸로 본다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최소지, 그지? 하나, 둘, 세 개 있겠네. 최소 3번 있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겁니다. 알겠지? 모든 순간의 속력은 11보다 빠르다. 아니잖아. 11보다 밑으로 처지는 경우도 있잖아. 출발선을 떠날 때와 다시 출발선에 왔을 때를 제외하고 어느 두 순간의 속력이 같은 경우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이걸 말하는 거야. 출발선을 지나서
다시 출발선을 왔을 때를 제외하고 어느 두 순간에 속력이 같은 경우가 있다? 같잖아, 지금 요때. 그지? 요때 속력이 같지? 요때도, 요때 속력이 같지? 무슨 말이야? 한번 꼭대기를 찍었으면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한 번, 내려오면서 한 번 건드리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얼핏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여기까지가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미분을 공부하기 위한 워밍업이에요. 미분을 공부하기 위한 워밍업인데, 사실은 시험이 나오면 미분보다 여기 1단원, 2단원,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이 시험이 더 어려워. 그래서, 어, 더 이상 뭐 강의를 내가 하고 싶어도 여기 1, 2단원에서는 더 이상 강의할 게 없어. 설명해야 될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너네들 앞에서부터 여기 비어있는 거 다 메꾸면서 문제를 풀 건데, 베이직, 노말, 터프 다 풀고, 서술형까지 다 풀고, 1등급은 아직 안 풀어도 좋아. 그렇게까지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책은 올림포스 고난도 나중에 준비하고, 선생님이 줄게.